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71번째 분기탱천 기사입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사연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글의 작성자인 A씨는 자신이 17년 전 중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 학폭을 당했던 피해자였으며 가해자였던 B씨로부터 최근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청첩장이 A에게는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했고 그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의 장기적인 피해와 그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으며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중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동급생 B씨로부터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괴롭힘을 넘어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은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그 당시 매점 심부름을 강요받으며 소위 빵셔틀 역할을 해야 했고 공공연하게 B씨의 양말을 신은 발로 얼굴을 밟히는 등의 수모를 당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이 같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B씨의 괴롭힘이 자신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그로 인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학교 폭력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로 치부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히는 문제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A씨의 사례는 그러한 통념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A씨는 B씨가 수업 시간 중에도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명령을 우선시하라고 하며 A씨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밝혔다. B씨는 교사조차 무시하며 자신만의 권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더욱 무기력해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자신이 문자 메시지를 아끼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마음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정신적 학대도 지속적으로 가했다. A씨는 이러한 괴롭힘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영역을 침해당하는 경험을 하게 했으며 자신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했다고 고백했다. 특히 이러한 폭력과 괴롭힘은 A씨가 사춘기 시절 자아 형성과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시기에 겪은 일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자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에 겪는 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서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약 2년간 지속된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렸으며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고통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이는 학폭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A씨는 학창 시절에 이러한 끔찍한 기억을 억누르고 살아왔지만 최근 B씨로부터 받은 결혼식 청첩장이 그 기억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인해 그 시절이 다시 떠올랐다며 혼란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왜 B씨가 자신을 결혼식에 초대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B씨가 자신을 학폭의 과거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이 말은 가해자가 자신의 과거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자랑거리나 승리로 여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드러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씨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A씨가 느낀 불안감이었다. A씨는 가해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닌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가 여전히 자신의 과거 폭력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경찰관과 같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폭력적이었다.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A씨는 B씨가 경찰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가 여전히 자신에게 접근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불안해졌다. 이는 학폭 가해자가 단순히 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을 때 그 권력을 악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씨는 B씨와의 연락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더 이상 대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후 B씨로부터 "왜 쉽냐? 나는 메시지를 또다시 받게 되었다." 이 메시지는 B씨가 과거와 다름없이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A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A씨는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충격을 주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학폭 가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폭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성향이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특히 A씨는 B씨가 경찰이라는 점에 대해 더욱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나 경찰 직위로 미래에 어떤 괴물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사례에서 보듯 B씨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폭력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A씨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청첩장에 적힌 연락처로 B씨의 과거 폭력 행위를 알렸고 그 후 B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17년 전 그때만큼 아프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는 학폭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해자의 폭력에 고통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학폭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학폭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학창 시절에 겪는 폭력은 자아 형성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폭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위험성도 달라질 수 있다. 경찰과 같은 권력 있는 직업을 가진 가해자는 그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A씨의 사례는 학폭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분기탱천 기사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1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